57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 나는 장사의 신이다. 저자 은연장. 출판일 2021년 12월 20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돈을 많이 벌어봐라. 책 소개. 돈 벌려면 돈 되는 일에 집중하라. 장사의 신, 은연장이 하면 다르다. 장사의 요령 같은 것은 없다. 마케팅을 잘하는 것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장사를 잘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과 간절함이다. 고객을 대하는 진심은 통하고 간절함은 성공의 요인이 된다. 이 책의 저자 은연장은 장사의 신으로 불린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로 중국집과 피자가게, 칼국수집 등 배달일부터 시작해 전국 200개 매장의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치킨 프랜차이즈를 창업했다. 그가 레드오션인 치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고객들의 사랑받는 치킨 브랜드로 입지를 구축하고 폐점률 0%의 신화를 달성한 방법은 남다르다. 이 책에는 창업 준비부터 가게 운영, 대박 가게를 만드는 비결까지 저자만의 장사 노하우가 담겨 있다.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온몸으로 부딪혀 터득한 비결을 그의 삶 속 이야기에 녹여내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또한 30만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의 운영자인 저자는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들을 무료로 컨설팅해주면서 컨설팅해주는 가게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저자의 명쾌한 솔루션을 브로그로 두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그의 컨설팅을 간접 체험할 수 있으며 유튜브 영상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그의 장사 철학과 삶의 가치관을 배울 수 있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저자 소개. 저자 은영장. 사업가, 유튜버.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목표 하나로 중학생 시절부터 신문과 우유 배달을 시작했다. 고등학생 때 품은 장사에 대한 꿈을 이루고자 중국집과 피자헛, 칼국수집 등 현장에서 일했다. 군대를 마친 뒤 2006년 곱창집을 열면서 장사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장사를 하면서도 투잡, 쓰리잡을 병행하며 사업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다. 이후 본격적으로 브랜드 사업을 시작하여 오븐구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한통치킨 개인 브랜드, 치킨 팩토리 개인 브랜드, 바비큐 치킨집 개인 브랜드를 창업하면서 큰 매출을 올렸다. 2014년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브랜드를 런칭. 2017년을 기점으로 레드오션인 치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치킨 브랜드로 입지를 구축했다. 폐점률 0%, 치킨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일군 후 건강의 문제로 200억 원에 매각했다. 현재는 30만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들을 무료로 컨설팅해주면서 컨설팅해주는 가게마다 대박을 터뜨리며 장사의 신으로 불린다. 직접 돈을 버는 것보다 남들을 도와줬을 때 더욱 뿌듯함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가게 사장님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자 애쓰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3천만 원 창업 자본으로 200억 원에 매각한 치킨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 은연장의 장사 이야기. 유튜브 판 골목식당, 장사의 신. 노스펙 NO, SPC 자수성가 대표.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성공과 실패 사례. 장사의 신 은연장의 대박 가게 만드는 방법 공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직장인들의 은퇴가 빨라지는 요즘.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부터 준비하고 시작할지 모르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변 사람들에게 장사에 관한 정보를 듣거나 장사 아이템, 창업 자금 확보, 상권 분석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보지만 실제로 가게를 창업하고 운영하면 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책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목표로 신문과 우유 배달 시작으로 투잡, 쓰리잡을 병행하며 사업에 대한 꿈을 키우고 마침내 전국 200개 매장의 후라이드 참자라는 집 치킨 프랜차이즈를 창업한 저자의 인생 이야기와 그만의 장사 노하우가 담겨 있다.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 게 단 하나도 없었다. 이걸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라는 저자의 말처럼 그가 자신의 가장 큰 성공 비결로 꼽는 것은 간절함이다.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간절하다면 장사는 물론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저자의 창업부터 성공한 프랜차이즈 사업가에 이르기까지 그가 경험하고 체득한 장사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 창업 준비는 물론 가게 운영과 고객 응대, 메뉴 개발, 마케팅, 영업시간, 가게의 문제점 등의 이야기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터득한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창업부터 장사 잘 되는 가게 만드는 방법까지 은연장이 말하는 장사에 대한 모든 것.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대박 가게를 꿈꾼다. 장사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서서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의 장벽은 높기에 그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기 쉽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장사 마인드셋이다. 이 책에는 저자가 성공에 이르기까지 갖고 있던 소신과 장사 철학을 장사의 신의 뼈 때리는 한마디, 목말인지 알지? 로 구성에 재미있게 담아냈다. 장사에 대한 명료하고 직관적인 그의 메시지는 실패로 지친 이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전함과 동시에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준다. 또한 유튜브 판골목 식당, 장사의 신 채널을 운영하는 저자는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들을 무료로 컨설팅해주고 있다. 명쾌한 솔루션으로 컨설팅해주는 가게마다 대박을 터뜨리며 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그는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가게 사장님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자 애쓰고 있다. 브로그로 구성한 장사의 신의 컨설팅 이야기로 그의 솔루션을 간접 체험할 수 있으며 대박난 가게의 비결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은연장이 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가 하면 무조건 성공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담긴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그의 장사 노하우, 메시지는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장사를 하는 사람, 장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자양분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돈을 진짜 미치도록 벌고 싶었다.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지하 단칸방에 살았다. 어머니는 수선집을 하셨고 아버지는 얼음 장사를 하셨다. 내가 10살도 안 됐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어머니에게 옷을 왜 이따위로 줄이냐고 호통을 쳤던 아줌마. 그리고 그런 아줌마에게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를 하던 어머니. 수선집 미신기 옆에 마련되어 있던 간이 침대에서 매일 잠을 잤고 그 때문에 매일매일 허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다. 얼음을 납품하러 가는 아버지를 따라서 유흥주점에 들어갔다. 아버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사람이 얼음 상태를 체크하며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래처니까라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웃으며 그 사람을 대했고 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더더욱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흔히들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의 나는 대부분이 인정하는 부자다. 20대에 시작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200억 원에 매각했으며 그 외에 모아놓은 돈도 꽤 있다. 즉, 더는 먹고 살 걱정은 평생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지나온 여정은 파란만장했다. 나는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쉼없이 달려왔다. 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잡 3잡 생활은 기본이었으며 내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어찌 보면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내가 들인 대가와 노력만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내 목표를 위해 온몸으로 버티다 보니 막상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지금에 와선 몸이 탈나고 쑤셔서 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럼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어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몸이 상할 정도로 일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일단 돈을 진짜 많이 벌어봐라. 세상이 달라진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였고 돈 때문에 자주 싸우셨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돈 덕분에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일 일도 전혀 없고 돈 덕분에 누군가와 싸울 일도 전혀 없다. 언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고 어디로든 떠날 자유가 있다. 또한 시간이 있고 돈도 있고 그때 배웠던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시간은 있지만 돈이 없고 아무 노하우도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심지어 그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힘들었던 시절, 진심 어린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그때의 도움의 10배, 아니 100배로 보답해줄 수 있다. 나에게는 작은 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돈을 좇지 마라.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라. 그냥 공부해서 대학 가고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아라라는 말을 항상 듣고 자라왔다. 그러나 나는 중학생 때부터 내가 공부에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때부터 돈을 좇으며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아왔다. 그 결과 30대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앞으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무료 컨설팅은 계속할 것이다. 못하는 건 정신 승리고 안 하는 건 멋이다. 나 역시 지금 당장이라도 골프를 치러 다닐 수 있고 좋은 차를 뽑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서 비싼 음식점에 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건 나와 안 맞다. 아직도 나는 추리닝을 입는 게 좋고 차보다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여전히 몸을 쓰면서 장사하는 게 편하다. 그리고 열정이 있고 성실하지만 장사 스킬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 사람들의 매출이 오르고 그들의 삶이 바빠질 때 나도 함께 행복하다. 어렸을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살아오면서 알게 된 건 성공하는 방법은 공부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말들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존나게 달려왔다. 어떤 목표가 있느냐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결정한다. 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하루하루 나 자신을 밀어붙이면서 배달을 하고 장사에 대한 꿈을 키웠던 게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 내 책의 독자들은 다양하겠지만 이 점을 꼭 밝히고 싶다. 만약 내 책을 학생들이 읽는다면 성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반대로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읽는다면 자식들에게 공부에 대한 무조건적 압박보다는 자식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줬으면 한다. 당연히 이 책을 읽는다고 여러분이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엄청난 장사의 신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시간도 없이 바쁘겠거니와 천부적인 재능으로 이미 다른 것들을 하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이 책을 읽으며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냐? 라는 스스로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토대로 나도 한 번쯤 성공해보자라는 다짐으로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부디 그 원동력을 이 책에서 찾아내길 바란다. 30년 전
미신기 옆에서 매일 쭈그려 잠들었던 소녀는 이젠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주고 응원해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 몸이 하나라 모두를 만날 수 없는 탓에 이렇게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살아온 인생과 전하고 싶은 메시지, 내 삶의 가치관을 남긴다. 끝으로 이 책을 읽는 모두에게 성공과 성장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알바가 아닌 사장의 마인드로 일하라. 그때는 하루라도 빨리 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job, 2job, 3job, 3job을 했다. 중국집, 피자헛, 칼국수집에 일을 병행하다가 결국 중국집 오픈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 그 대신 나중에 피자헛을 차리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당시 피자헛 매장을 차리려면 7억 원 정도가 필요했다. 도저히 월급만으로는 벌 수 없는 액수였고 이때부터 나는 나만의 가게를 새로운 목표로 잡았다. 물론 시간이 지나 내 가게를 차리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다.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안다. 이제는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들도 어느 프랜차이즈에 뒤지지 않게 여러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걸 잊어선 안 된다. 내가 중국집과 피자헛에서 일하면서 중요하게 느꼈던 건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였다. 일하는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일하는 내 태도다. 중국집의 환경이 아무리 별로였어도 난 내 가게처럼 일했었다. 반대로 피자헛의 환경이 아무리 좋았어도 나태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내 가게라고 생각하며 성실하게 일했었다. 결과적으로 내가 월급을 남들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진급의 기회가 빨리 찾아왔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의 내 태도다. 모든 성공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른다. 누구나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많은 돈을 벌고 남들의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 돈을 많이 벌고 인정받으려면 남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을 해내야 한다. 고통과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는 없다. 제대로 버텨라. 버텨야 이긴다. 만약 조류 독감이 터졌을 때 내가 주저앉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됐을까? 가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상황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다. 그땐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서 버티다 보면 이긴다. 그리고 음식의 맛도 중요하다. 내가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음식 맛에 대한 확신과 조금만 더 버티면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 있는 자신감 때문이다. 만약 자기 음식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다면 버티면 안 된다. 무작정 버티기만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이럴 땐 차라리 빨리 포기하는 게 나은 것일 수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공하는 사람은 있다. 최악의 불황기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온갖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더라도 시간을 멈추게 할 순 없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에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성공을 이루게 된다. 열정이 곧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불이 꺼지지 않는 가게.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도 사무실 불은 항상 켜두고 퇴근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걸 주변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회사에 불이 안 꺼지고 대표인 내가 항상 연락이 잘 되면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가 진짜 열심히 일하는 회사라는 생각으로 신뢰하기 시작한다. 여기 사람들은 잠을 안 자. 이 회사는 직원들이 매일 일을 해. 이 회사는 믿어도 될 것 같아. 이 회사 사람들은 24시간 일하는 것 같아. 가맹점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상담을 다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회사 대표가 상담을 다 하는 것만큼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은 없을 테니까. 결국 매장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성실함이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생각보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휴식하면서 남들보다 더 잘 살 수는 없다.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성실해야 한다. 항상 불이 꺼지지 않았던 우리 가게처럼. 성실이 곧 실력이다. 실력이 있으면서 성실하기까지 하면 더욱 좋겠지만 조금 부족한 실력은 성실로 커버가 되기도 한다. 매일의 성실함이 실력을 만든다는 말을 믿고 꾸준히 노력해라. 부자는 성실과 실력을 바탕으로 될 수 있다. 대박집과 쪽박집은 작은 차이로 결정된다. 약수역에서 홀 장사를 할 때 자주 오던 조폭이 있었다. 두목이나 부두목쯤 되는 사람이었는데 매번 비싼 과일을 봉투째로 사와서는 씻어달라고 했었다. 그리고 자기가 사온 과일이든 라면이든 다 먹고 나면 무조건 5만 원을 주고 갔다. 다들 무서워했지만 나에게는 착한 고객이었다. 가게에 올 때마다 무슨 일 있으면 형한테 연락해. 내가 진짜 열심히 하니까 형이 여기 온다라는 말을 하고는 했다. 그때마다 항상 내게 했던 말이 지금까지 잊히지 않는다. 쟤는 진짜 열심히 사는 애야. 가게 불 꺼지는 걸 못 봤어. 너 나중에 가게 망하면 형 밑으로 와. 형이 먹고 살게는 해줄게.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자. 내가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중에는 다 알아주니까. 장사할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인생을 걸고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사만 잘해도 반은 성공이다. 약수동에서 숯불 바비큐 매장을 할 때 음식에 벌레가 들어갔다며 전화를 한 고객이 있었다. 직접 집에 와서 음식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라면서 심한 욕까지 했던 사람이다. 아직도 그때 내가 갔던 아파트 이름이 기억난다. 실제로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그 벌레는 내가 매장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벌레였는데 종종 배달할 때 들어가는 일도 있다. 보통 이런 경우 대처 방식은 두 가지다. 이거 저희 매장에서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공손하게 설명하거나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 대부분 이해해 주신다. 사장이 고객과 하는 대화와 인사는 장사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보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을 충실하게 지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장사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먼저 좋은 말을 걸어주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노력이 나에게 돌아와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무조건 잘 되는 사람들은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6개월이 걸리냐, 1년이 걸리냐의 문제지 무조건 성공한다. 진심은 배신하지 않는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런다고 돈 더 주냐? 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성공하려면 그런 소리를 무시하고 내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는 사람들은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 마련이다. 결국에는 진심이 성공의 열쇠다. 문제의 원인은 항상 나에게 있다. 장사 초반에는 시간으로 매출을 만들고 나중에는 시간을 줄여도 그 매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시간을 영업해서 1년 동안 100명의 고객을 모을 수 있었다면 하루에 20시간을 일해서 6달 만에 100명을 모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다. 시간으로 승부를 보는 것인데 장사 초반에 밀어붙이면 된다. 매장을 오픈했을 때 이렇게 6개월 하면 금방 자리를 잡는다. 오픈 초반에는 당연히 능력이 없는 상태니 남들보다 오래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 초반에 고객을 확보하면 나중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지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나중에 장사가 안 되면 그때야 영업시간을 늘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그때는 6개월이 아닌 1년이 걸린다. 다른 가게도 문제가 없었으니 나도 괜찮겠지. 다른 가게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본인이 하는 가게에서 생기는 문제는 외부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매출이 하락하는데 주변 환경은 일시적인 영향밖에 미치지 못한다. 지속해서 매출이 떨어진다는 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행동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강할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질까?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직접 돈 버는 행동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부자가 되는 상상은 그만해야 한다. 바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사장이 변하면 가게가 망한다. 가끔 초심을 잃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면 장사를 했던 초창기를 떠올린다. 그때마다 찾아가는 곳이 있다. 예전에 내가 살던 집인데 비가 오면 당장이라도 넘칠 것 같은 지하 단칸방이다. 그 집을 보면서 생각했다. 너 열심히 안 살면 여기 다시 들어가야 해. 항상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중요한 건 언제나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 나는 사업 초창기 누구보다 열심히 하루를 살아내고는 퇴근 후에 그날의 매출을 주머니에 넣던 순간 그 두둑함과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 그때의 기분을 떠올리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사장이 변하면 가게가 망한다.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다. 돈 벌기 전에는 함부로 돈을 쓰지 말아라. 돈 벌기 전에 쓰지 말라는 건 일도 안 하면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다. 그러니 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한다. 일하는 사람만이 돈을 쓸 자격이 있다. 폐점률 0%의 노하우를 밝힌다. 내가 이룬 폐업률 0%의 비결은 이렇다. 첫째, 매장을 쉽게 내주지 않았다. 둘째, 자기 관리가 된 사람들을 뽑았다. 셋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 넷째, 매장이 천천히 늘어나더라도 탄탄히 쌓았다. 네 가지 요소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두려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한 것이 폐업률 0%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목숨을 걸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노력만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목숨을 걸면 다 해낼 수 있다. 로또 당첨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행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행운이 없어도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목숨을 걸면 돈 벌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소한 것들이 기적을 만든다. 당신이 장사로 성공해서 지금 나의 위치까지 올라와 보길 바란다. 세상은 무조건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다. 결과 없는 사람이 백날 떠들어봤자 바뀌는 건 없다. 내가 그 많은 것을 이뤄내고 또 실패하면서 느낀 건 사소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였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생각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다. 배달의 민족 맛집 랭킹 1위 가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자기가 받는 돈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일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현재 받는 돈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더 많은 돈을 번다.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어치만 일하는 사람은 100만 원짜리 일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월급이 100만 원이지만 300만 원어치 일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300만 원의 월급 이상도 받을 수 있다. 지금 받는 돈 이상으로 일하면 더 큰 돈을 번다. 메뉴 개발할 시간에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내가 메뉴 개발에 따로 시간을 쏟지 않았던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다. 가끔 컨설팅 하다 보면 온종일 메뉴 개발을 하느라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다. 신메뉴라는 건 누군가가 먹어줘야 한다. 누군가가 먹어야 그게 팔리기 시작하는 것인데 자신이 만든 신메뉴를 사람들이 먹어줄 리가 없다. 아직 내 브랜드를 모르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라. 잠을 자고 충전하는 게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다. 그 안에서 최대의 효율을 만들어내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메뉴 개발을 할 시간에 상권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좋고, 퇴근하고 다음날 컨디션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편안히 쉬고 잠을 자는 게 더 도움된다. 그러니 당신의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길 바란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라. 한 가지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필 드러커는 한 번에 두 가지 이상 일하는 사람은 오래 남아있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성공에는 무서운 집중력이 꼭 필요하다. 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한다. 장사, 사업, 유튜브. 전부 운이 좋아서 성공했을까? 아니다. 사람들은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장사도, 사업도, 유튜브도 잘 안 될 때 나 혼자 흘린 피눈물을 보지 못해서다.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모든 걸 시작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다. 이런 내가 정말 운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 인생이 그렇게 운이 좋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쉽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운이 좋고 기회가 자주 왔다면 유튜브를 한 지 3년 만에 알고리즘이 터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후참잘 매장이 200개 가까이 늘어나는데 7년이 걸리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러나 기회가 오지 않으면 내가 그 기회를 만들면 된다.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것이다. 중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그날 해야 하는 것을 하면서 묵묵히 버티다 보면 기회가 생긴다.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인생에는 쉽게 생각했던 목표 지점이 멀 수 있고, 어렵다고 예상했던 목표가 의외로 가까이 올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내가 1억을 벌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내가 도와준 사람이 1억을 벌었을 때가 훨씬 더 기쁘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제 나는 돈을 버는 것보다 남들을 도와줬을 때 느끼는 뿌듯함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될 사람과 어울려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사람들만 성공의 열매를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부자를 돕는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부자가 되기 전 어렵고 힘들 때부터 그를 도우면서 함께 한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내 영상에 나온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영상에 출연한 사람들이 가끔 실력도 없고 센스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장사해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 큰 착각이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버티면서 나름대로 수많은 개발을 했던 사람들이다. 대부분 버티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버텼다는 건 내공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불을 지피고 휘발유까지 부었기 때문에 잘 된 것이지 애초에 아무런 내공도 실력도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장사가 잘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내공은 현장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을 때 가장 잘 터득할 수 있다. 20대에는 다른 사람 밑에서 많이 배워라. 장사는 30대에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부자인 사람은 그만한 원인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그럴 만한 원인이 있다. 만약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한다. 좋은 원인에는 좋은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